배 한 척당 30억 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걷고 있는 통행료예요. 이란 휴전 확정, 유가 99달러. 전쟁 전엔 66달러였어요. 끝났다면서 왜 33달러나 비싼 거예요? 4월 8일, 개미가 5조 4천억을 던졌어요. 같은 날 외국인은 5조 1천억을 받아갔어요. 뉴스에서 이 얘기 해줬어요? 안 해줬죠? 요원님들, 지금 바다 위에 톨게이트가 생겼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톨게이트가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뉴스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돈의 고속도로 3개를 알게 돼요.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꺾이면 석유, 화학이랑 항공이 왜 먼저 뛰는지, 삼성증권이 4월 탑픽으로 뭘 찍었는지, 그리고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33만 원, SK하이닉스를 190만 원으로 올린 진짜 이유까지. 이 3개만 알면 다음에 시장이 출렁일 때 던지는 쪽이 아니라 죽는 쪽에 설 수 있어요. 딱 15분이면 됩니다. 15분 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상을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고속도로부터 갑니다. 유가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전쟁 터지고 11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휴전 소식에 94달러로 하루 만에 16% 폭락했어요. 2020년 이후로 최대 1일 낙폭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 유가 빠졌네, 좋다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99달러로 올라온 거예요. 아직도 전쟁 웃돈이 28달러에서 32달러나 붙어 있는 상태. 시장은 이 휴전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휴전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거든요. 4월 8일에 트럼프 최후 통첩 마감 88분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내용을 뜯어보면요. 미국은 2주간 공격 중단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2주간 다시 열어주겠다. 딱 2주짜리 한시적 휴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전 첫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최대 규모로 공습해서 203명이 사망했어요. 그 직후에 호르무즈 유조선 통행이 다시 중단됐고요. 첫날부터 이미 금이 간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긴 열렸는데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이란 혁명용 수비대가 사전 승인제로 선별 통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요금소가 바다 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요금이요, 배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 바다 위 요금소는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수도관 메인 밸브는 열렸는데 거기에 요금 미터기가 달려있는 거죠. 국제해양법상 자연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 건 원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란이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근거요? 미사일이 법적 근거예요. 여기서 트럼프가 진짜 재밌는 짓을 해요. 4월 8일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랑 이란이 합작 사업으로 이 통행료를 같이 걷자고 했어요. 도둑각과 경찰이 톨게이트를 같이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뒤인 4월 9일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란이 통행료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하루 만에 180도 바뀐 거예요. 트럼프 특기죠 뭐. 근데 이번에는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두 번째 고속도로에서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세계 이야기인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한국한테 왜 직격탄이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중동산이에요. 그 중동 원유의 9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요. 지금 이 순간 걸프만에 한국 행선박 26척이 묶여 있어요. 그중 유조선만 7척이고 거기 실린 원유가 약 1,400만 배럴이에요. 이게 한국이 4.8일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나라 기름 4.8일치가 바다 한가운데서 30억짜리 통행료 내라고 줄 서 있는 겁니다. 요원님들, 지금 주유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88원이에요. 서울은 이미 2,000원 넘었고요.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발동하고 유류세 인하폭까지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했는데도 이 상황이에요. 바다 위 톨게이트가 요원님들 지갑까지 뚫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투자로 연결하면요. 유가가 99달러에서 방향이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뭐가 뛰냐? 석유화학이랑 항공이에요.
한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54%가 이 호르무즈를 지나거든요. 통행료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순간 나프타 원가가 급락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 마진이 확 벌어져요.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연료비가 운영비의 30% 이상인데 유가 방향만 꺾여도 주가가 먼저 반응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유가 방향성이 석유화학 항공 섹터의 반등 시작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체크포인트는 딱 하나,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내려오느냐, 이거 하나만 보세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통행료가 단순히 기름값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시나리오가 숨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호르무즈 통행료 당장 그만두라고 압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합작 사업을 먼저 꺼냈고 하루 뒤에야 중단하라고 말을 바꿨죠.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모론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중동이라는 편의점에서만 기름을 샀어요. 한국 원유 수입의 70.7%가 중동산이고 액화천연가스도 20.4%가 중동에서 오거든요. 에너지의 핵심을 거의 한 곳에 올인한 구조인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그 편의점 앞에 배 한 척당 30억짜리 주차비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 비용은 고스란히 기름값에 붙겠죠. 중동 기름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맞은편에 새로 연 미국 마트로 가는 거죠. 미국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올해 1월에 베네수엘라 원유까지 확보해서 미국산이랑 혼합하면 중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통행료 때문에 중동 원유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미국 원유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는 거예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사실상 미국 원유의 마케팅 비용인 셈이에요. 돈 한 푼 안 쓰고 경쟁자 가격을 올려버리는 구조. 이게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한국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본도 중동 의존도가 90% 가까이 되거든요. 아시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두 나라, 한국이랑 일본이 동시에 미국 원유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베이징도 방문하잖아요. 중국한테도 미국 원유 사라는 압박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영향력을 주고받았잖아요. 국채라는 줄로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미국 국채 대신 미국 원유가 새로운 줄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누가 주고 있느냐가 곧 외교의 힘이 되는 구조. 에너지로 동맹국을 움직이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도 이 그림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통행료가 붙든 빠지든 미국이 대안공급자가 되는 구조는 이미 완성됐으니까요. 자, 그럼 이게 내 투자에 무슨 의미냐? 에너지 수입선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재편되는 흐름, 이건 단기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예요. 삼성증권이 4월 코스피 탑픽으로 효성중공업 GS를 넣었거든요. 전부 에너지 인프라 직결 종목이에요. NH투자증권도 전쟁 이후 전력기기, 원전 등 성장 인프라 업종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고요. 체크포인트는 한국의 미국산 원유, LNG 수입 비중 변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호르무즈 통행료, 두 번째는 미국 에너지 전략. 근데 요원님들, 세 번째, 고속도로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계좌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자, 돈의 냄새가 납니다. 지금 시장의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가 22% 떨어졌고요. 채권시장 공포지수인 무브도 5.3%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 체온계가 있잖아요. 그 체온계 눈금이 전쟁 모드에서 실적 모드로 확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숫자가 말해줘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요원님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이었거든요. 그걸 올해는 딱 한 분기, 3개월 만에 넘어버린 거예요. 한국 기업 역사상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 7.5배요. 이 숫자 보고 안 놀라면 거짓말인 거예요. 에이, 삼성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하이닉스도 터졌어요.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32조 원이에요. 뭐가 이렇게 터졌냐고요?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93%에서 98% 급등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올해만 약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4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대 여폭 메모리를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이 우리 기업한테 있는 거예요. 코스피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27조에서 136조인데 이 중 반도체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월 13일부터 미국 실적 시즌이 시작돼요. 금융사들부터 먼저 나오고요. 진짜 본 게임은 4월 말이에요. 테슬라, 메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빅테크가 줄줄이 실적을 쏟아내거든요. S&P 500 1분기 실적 성장률 전망이 13.2%예요.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인 건데 빅테크만 따로 떼어보면 25%예요. 이익률도 작년 27%에서 올해 29%로 더 늘어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8%도 안 되거든요. 결국 이번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빅테크 실적이에요. 그리고 4월 30일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나오는 이날이 5월 시장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날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요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8일 휴전 뉴스가 터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역대 최대 5조 4천억 원어치를 던졌어요. 무서워서 팔아버린 거죠. 코스피가 6.87% 올라서 5,872에 마감한 날이에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외국인이 2조 5천억, 기관이 2조 7천억, 합치면 5조 1천억을 받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실적을 본 거예요. 삼성전자 57조짜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같은 날 터졌거든요. 우리가 뉴스 보고 팔 때 외국인은 실적 보고 사고 있었어요. 차이는 딱 하나, 뭘 보느냐예요. 전쟁이라는 뚜껑이 열리는 순간 실적이라는 엔진이 시장을 끌고 갑니다. 하방 압력이 끝나면 좋은 소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좋은 소식이 삼성전자 57조, SK 하이닉스 32조, 빅테크 25% 성장이라는 숫자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 계좌에 어떤 의미냐? 한국투자증권이랑 유한타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KB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17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노무라증권은 193만 원까지 봤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19만 원대, 하이닉스가 100만 원대인 거 생각하면 증권사들이 보는 상승 여력이 아직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체크포인트는 4월 30일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이에요. 2분기 가이던스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2분기 컨센서스가 이미 영업이익 51조 원대로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긍정적 가이던스 나오면 반도체 업종 전체 주가가 재조정됩니다. 이 날짜 꼭 캘린더에 박아두세요. 근데요, 여기서 톤을 한번 바꿔야 해요. 맹목적 낙관은 금물이거든요. 첫 번째, 휴전 붕괴 가능성이에요. 이 휴전이 2주짜리 한시적 합의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월가 전략가들은 4월 말 전에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정부 협상과 별개로 독자 행동할 수 있는 변수도 있고요. 실제로 휴전 첫날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습했어요. 203명 사망, 1000명 이상 부상. 공습 직후에 호르무즈 유조선 통행이 다시 중단됐거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물가랑 금리 딜레마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50%로 7번 연속 동결했어요. 유가가 99달러에 머물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니까 경기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거예요. 주유소 가는 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휘발유가 전국 평균 1,988원, 서울은 이미 2,000원 돌파. 셀프 주유소 가도 손이 떨려요. 세 번째, B2 폭탄이에요. 신용 융자 잔고가 33조 7천억으로 사상 최대예요. 빚내서 투자한 돈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건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면 증권사가 내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 종목이 아니어도 시장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지 눈 감고 뛰어드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3개의 고속도로. 하나, 호르무즈 통행료. 배 한 척당 30억짜리 톨게이트가 전 세계 기름값 구조를 바꾸고 있다. 둘, 미국 에너지 전략. 중동 기름이 비싸질수록 미국 원유가 대안이 되고 그게 한국을 움직이는 새로운 줄이 된다. 셋, 실적 시즌 전환. 삼성전자 57조, 빅테크 25% 성장이라는 엔진이 시장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뉴스에서 전쟁 끝났다고 할 때 진짜 돈은 이 3개의 길을 따라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4월 8일에 5조 4천억을 던진 사람은 뉴스를 받고 5조 1천억을 받아간 사람은 이 구조를 봤어요. 이제 요원님들은 어느 쪽이세요? 요원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휴전 만료가 4월 22일이거든요.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유가가 꺾이냐, 다시 치솟냐가 결정되고 그게 월요일 시장에 요원님들 계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4월 22일 휴전 만료, 4월 30일 빅테크 실적, 이 2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밤새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또클럽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밤새 추적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에 시장이 출렁일 때 던지는 쪽이 아니라 죽는 쪽에 서게 될 거예요. 요원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원님들은 이 3개의 고속도로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눈덩이는 공포 속에서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원님들의 눈덩이, 오늘부터 굴려보세요. 꼭꼭 씹어서 떠먹여드렸으니 지갑이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저 요원 버핏은 또 열심히 고퀄리티 꿀정보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쫄지 말자. 화이팅!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똑심대로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힘차게 보내봅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요원님들, 화이팅!